자, 이제 법정이상권표를 보겠습니다. 지상권은 이쪽에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왜냐면 약정이상권은 실생활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법정이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법정지상권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정해진 방식대로 하면 답은 1초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딱 정해진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법정이상권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자세히 해볼게요. 왜 그러세요? 자, 갑 소유 토지 건물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갑이 돈이 필요해서 건물에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립니다. 근데 A가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이제 건물을 경매 청구했어요. 그럼 토지는 갑소유인데 건물을 을이 경락받았다. 을. 갑이 보기에 을이란 놈이 내 건물 경매로 뺏어간 놈이죠. 꼴보기 싫으니까 철거해 그랬어요. 내 땅에서 건물 치워 그랬죠. 자, 그럼 을은 건물 경매만 받았지 갑 태어나서 처음 받죠. 갑 토지 사용계약 맺은 적 있습니까? 갑 토지를 사용하려면 예를 들면 토지 임차권, 약정지상권, 토지 전세권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그런 거 맺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철거 청구했어요. 그럼 우리는 현재 갑 토지 사용권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 건물을 철거당하면 누가 봐도 부당해요. 왜 그럽니까? 자기가 돈 못 갚아서 경매로 건물을 뺏겼죠. 그러면 철거 청구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때 을에게 토지 사용권이 없으니까 법에서 나서서 법에서 을에게 지상권을 인정해버립니다. 법에서 인정받으니까 갑은 철거 청구 못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토지가 아니 건물이죠. 건물 저당물 경매죠. 이걸 좀 이따 이제 366조 법정이상권이 생긴다고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다시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어요. 갑과 을이 처음에 사이가 좋아서 을에게 건물만 팔았습니다. 건물만 매매. 토지는 갑 거죠. 을이 등기하면 건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이제 사이가 둘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갑이 건물 철거해 그랬어요. 그럼 을은 갑과 건물 매매만 체결했지 이 을도 갑과 토지 사용 계약 맺은 적 없기 때문에 을은 철거당할 운명에 놓입니다. 근데 이때도 자기가 토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다가 건물 팔고 철거 청구하면 안 되겠죠. 이때도 이제 법에서 관여해서 이 을에게 철거를 못 시키게 이제 매매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판례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생겼죠. 그래서 갑이 철거 청구 못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정지상권이랑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다가 어떤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죠. 바뀌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청구할 때 부당한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법에서 나서는 제도가 이 법정지상권 제도입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은 토지 건물이 동일이다가 어떤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바뀝니다. 서로 소유자가 상이하게 다르게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할 때 그 철거를 막기 위한 게 법정지상권이죠. 그럼 토지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사유를 먼저 민법에서 전세권에 305조가 있고 저당권에 366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의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규정이 있는데 이 법규정 이외에도 지금 여기 매매계약, 매매는 이 법이 없거든요. 이건 전세권, 이건 임무경매, 이건 가등기담보, 이거 임목등기. 매매는 법이 없죠? 이렇게 법이 없는 사유로라도 부당한 건물 철거를 막을 때 대법원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합니다. 그래서 법에 이렇게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관법지를 인정해요. 이런 것들이 법정지상권인데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잘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임목법은 제가 이미 했죠. 물권법 처음 할 때. 그리고 이건 민특법에서 제가 8월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민법 규정과 관법지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럼 305조가 간단하니까 이것부터 얼른 해결할게요. 305조는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죠. 자,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전세권자 우리 건물을 사용하겠죠? 우리 이제 사용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아요. 병이 만약에 철거총가합니다. 만약에. 그럼 병이 철거총가하면 누가 쫓겨나요? 을이 쫓겨나겠죠. 그래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건물의 법정해상 인정해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을. 단, 을을 보호한 거지만 법정해상권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라 법정해상권은 건물 소유자에게 생깁니다. 그럼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설정자죠? 그러니까 시험 항상 그밖에 안 나요.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X입니다. 다시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지만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돼요. 전세권자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갑이 취되겠죠? 단 갑이 취되겠지만 을 동의 없이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갑이 취해갑니다. 그러니까 305조는 간단해요. 그래서 그 법조문도 책의 1번 305조 법정상고 있죠? 예, 두 번째 줄 중간에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설정자. 건물 소유자. 전세권자 X. 그 다음 2번 366조가 있죠? 예, 법조문 있습니까? 법조문 봐보세요. 밑줄 저당물 경매 그게 이무경매죠? 이무경매가 담보권자가 한 경매입니다. 그래서 이무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재단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조문, 법이 이걸 법정이상권 그랬죠? 그러나 지료는 이제 당사자가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66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당권편의 366조 법정상권을 해볼게요. 이건 이제 이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어요. 다음 여기는 갑소유 나대지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토지가 위치와 면적이 똑같다고 가정해 보세요. 두 토지가 위치와 면적이 똑같다. 그럼 차이점은 딱 하나죠? 이건 건물 있는 토지고 이건 나대지죠? 자, 그럼 A라는 사람이 토지의 저당을 취득하고 갑에게 돈을 빌려줘요.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우리가 A라면 어떤 토지에 돈을 더 많이 빌려줘요? 나대지 훨씬 많이 빌려주겠죠. 나대지 많이. 이건 은행은 돈 안 빌릴 거야 아마. 건물 있는 토지라 빌려줘도 아주 조금만 빌릴 겁니다. 아주 조금. 토지가 1억짜리라면 한 500만 원이나 이건 1억짜리면 7, 8천만 원 빌릴지도 몰라요.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갑이 돈을 못 갚아서 A가 토지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을이 경납받아서요. 갑 건물 있죠? 을이 철거해 그랬습니다. 그럼 갑과 을은 태어나서 처음 봤죠? 그럼 갑이 건물 철거를 막으려면 이제 저당물 경매로 소유자 받겠으니까 갑에게는 366조 법정상권 인정된다면 철거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건물이 철거 안 되고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건물이 존재하면 을 토지 경락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게 쓰겠죠. 작게. 그러더라도 A도 건물 있는 토지라 돈 조금 빌렸거든요. 그럼 건물이 존재해서 우리 경락가를 낮게 써도 이걸로 충분히 A는 채권 회수할 수 있죠. 충분히 회수할 수 있으니까 괜히 아까운 건물 철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는 법정상고 인정해줘요. 철거 못하게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철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나대지에 돈 겁나게 빌려줬거든요. 근데 갑이 지 멋대로 건물 지으면 을은 건물 짓지 말라고 A는 건물 짓지 말라고 공사중지 청구할 수 있어요. 담보가치가 하락되니까. 근데 갑이 뚝딱 지었습니다. 그럼 돈이나 잘 갚아야겠죠? 못 갚으니까 A가 토지 경매를 실행했습니다. A가. 그럼 저당물 경매죠? 을이 경납받았다.
지상에 각 건물 있죠? 각 건물 철거해 그래서요. 갑이 철거를 막으려면 여기도 법정상권. 저당물 개념이니까 366 법지가 인정돼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갑 건물이 철거 안 되고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우리 토지 경락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건물이 있는 토지라 아주 낮게 쓰겠죠? 그럼 이걸로 A는 채권에서 못합니다. A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거든요. 근데 건물이 존재한다면 토지 경락가 낮게 써서 A가 채권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건물이 없어져야 돼요. 건물이 없어진다면 우리 나대지로 경락받는 꼴이죠? 그럼 우리 경락가를 높게 쓸 거예요. 그럼 이걸로 채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건물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상으로 이때는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철거해 그러면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르죠? 그럼 이제 공식으로 외우십니다. 이제 공식으로 이해하셨으니까. 여기처럼 저당 설정할 당시에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라면 법정상권 다 인정됩니다. 반대로 저당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그러니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법정상권 절대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딱 아예 외우세요. 366조 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인가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저당권이 여러 개라면 1순위 최선순위 말소기준 권리 최선순위 설정 당시 뭐하고 뭐가 동일인 소유예요? 토지 건물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면서 동일인 소유해야 돼요.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면 동일인이 짓고 있대요. 건축 중이어도 법정상권 인정됩니다. 동일인이 짓고 있다면 하물며 다 지었는데 아직 미등기거나 무효가 있더라도 동일인이 지었다면 법정상권 다 인정돼요. 즉 이때 A가 돈 빌려줄 때 갑이 건물을 건축 중이었대요. 그럼 A 눈으로 봤죠? 짓고 있는 거. 언젠가 올라가겠죠? 그럼 돈 많이 빌려요? 적게 빌려줘요? 적게 빌려줘요. 그러니까 인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적어보세요.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그래서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법정상권 다 인정돼요. 예외가 딱 하나입니다. 예외가 딱 하나.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된 다음에 신축 축조 나오면 이때만 법정상권 인정 안 돼요. 예외가 딱 하나요. 봐보세요. 이 말이 다 나와야 돼요. 이 말만 나오면 인정돼요. 이 말만 나와도 인정됩니다. 반드시 공동저당 후 신축 이게 세트로 다 나와야지 그때만 인정 안 돼요. 그 다음 설정 당시 동일 소유 이 요건을 애초에 충족 못했다. 애초에 충족 못하면 법정상권 절대 발생 안 합니다. 절대. 예외가 없어요. 여기는 예외가. 이 충족 못한 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대요. 나대지에 설정했다. 그럼 무조건 법지 X. 그 다음에 설정할 때 소유자가 달랐다. 동일 소유 아니면 X. 근데 시험 항상 나대지예요. 나대지.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대요. 그럼 동일인 소유가 될 수가 없죠? 그때는 무조건 법지 X. 딱 세 줄로 우리나라 모든 판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딱 세 줄 우리나라 모든 판례 다 끝나요. 그래서 여기도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죠? 여기는 토지에 대한 단독저당이지 토지 건물 공동저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올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설정 당시 건물 없었죠? 설정 당시 나대지고 동일인 소유 아니었으니까 무조건 인정 안 됩니다. 그럼 자, 나대지에 저당 설정했죠? 갑이 건물 지을 때 저당권자가 동의해 줬대요. 건물 지으라고. 근저당권자 동의 없고 건물을 지었다. 그럼 법정상권 인정돼야 한대요. 나중에. 예? 나대지에 저당 설정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 지을 때 A가 건물 지으라고 동의해 줬대요. 그럼 나중에 인정돼야 한대요. 공식대로 하세요.
공식에 동의란 말 없죠? 설정 당시 동의 소유 아니었죠? 무조건 안 되겠냐, 무조건. 설정할 때 건물을 썼잖아요. 그러죠? 그럼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안 된다 하시면 돼요. 또 동의란 말이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저 공식 제대로 하세요. 설정 당시 나대지 했으니까 무조건 X.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설정 당시 동의 소유였죠? 그럼 중간에 볼 것 없이 무조건 돼요. 무조건 나중에. 이건 나대지에 화살표 꼽는 순간 무조건 인정 안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저 세 줄 제대로 하시면 돼요. 세 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2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하고 지금 6월 달에 또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걸. 그러죠? 저 공식 제대로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겨워야 돼요. 이게 저 인간 저거 또 하네. 8월 달에 또 하면 어쩌지라고 두려워야 돼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왜 똑같은 거 또 하지라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커피 마시러 나가셔도 돼요. 뻔하니까 할 것은 커피 마시고 오세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이 하고 지금 똑같이 2월달, 4월달, 6월달 똑같아요. 8월달 똑같을 것이고. 자, 그럼 이제 갑소유 토지건물 써요. 아니 다른 곳에 진짜로 한 분이 커피 마시러 나가더라고 진짜로. 딱 이렇게 하니까 인정되겠네 하고 나가더라고요. 커피 마시러. 그리고 다음 시간에 들어왔어요. 자, 이제 그래 인정되겠죠. 이제 인정돼요. 이제 어딘가에 저당구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그럼 어딘가에 저당구 들어올 때 이미 설정 당시 동의소 돼 있죠. 그럼 무조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이 나왔어요. 그럼 설정 당시 동의소유죠. 토지에 대한 단독 저당이고 토지 건물 공동 저당 아니죠. 그러니까 설정 당시 동의소유인데 이런 말 나올 여지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인정됩니다. 법정당권. 법정당권 인정돼요. 이제 된다고 써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유로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그러면 나대지의 저당권만 이렇게 남아요. 건물 철거됐으니까 이렇게 남죠. 그래서 갑이 다시 신축했다. 갑이 다시 신축, 재건축. 근데 돈을 못 갚아서 A가 저당권자가 이무경매, 저당물 경매를 실행해서 우리 경락받았습니다. 경락인. 이거 법정에서 하고 인정돼야 한대요. 인정돼야 한대요? 예? 여기서 막 안자가 들려요? 된다니까요. 처음에 된다 했잖아요. 그게. 된다니까요. 설정 당시 동의서 했으니까 무조건 돼요. 무조건. 중간에 무슨 일 있어도. 그러니까 이건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지문이 이렇게 길더라도 첫 줄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제일 끝에 성립한다 보시면 돼요. 성립한다. 이건 공동저당 아니에요. 아까 제가 공동저당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거 단독저당. 그러니까 무조건 돼요. 무조건. 인정됩니다. 공동저당이 아니건. 아까 처음에 그랬죠? 이 말만 나오면 인정된다고. 또 이 말만 나와도 인정돼요. 이게 세트로 나와야 그때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왜 인정되냐고요? 간단하죠? A는 건물 있는 토지라 돈 조금을 줬어요. 조금. 이때 건물 전제에도 우리 경락관 낮게 쓰겠죠. 이걸로 충분히 채권 낼 수 있으니까 굳이 아까운 건물 철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해줘서 철거 청구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철거됐죠? 네 번째로 갑이 아니라 B가 건물 줬대. B가 신축했다. 근데 토지 경매했죠? 그럼 법정사고 인정돼야 한대요. 근데 B가 건물 줬대요. 인정돼야 한대요. 그냥 무조건 된다니까요. 된다고 써놨죠. 여기서. 설정 당시에요. 설정 당시만 동의 소유면 중간에 소유자 바뀌어도 그냥 무조건 돼요. 무조건. 이 건물이 B 건물이든 갑 건물이든 어른 경락가를 낮겠어요. 그러죠? 그럼 이 돈으로 충분히 채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소유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당시 동의 소유면 뒤에 절대 볼 필요 없어요. 마침내 앞에 성립한다 무조건 맞고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죠? 우리하고는 커피 마시러 나가지 마세요. 중간에. 안 되겠네요. 우리하고는 지금 안 되겠어요. 커피 마시러 나가면.
여기가 아닌데 제가 흥분했네 지금. 자, 이제 갑소유 나대지가 있어요. 갑소유 나대지. 여기에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저당권자 A. 그럼 설정 당시 동일소유 아니죠. 건물 없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인정 안 되겠죠? 그죠? 설정 당시 동일소유 아니잖아요. 그럼 인정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로 갑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토지에 네 번째로 2번 저당권자 B. 그러니까 같은 토지에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근데 B가 경매에서요. 2순위 저당권자가 토지 경매를 해서 의리 경락을 받았다. 법정상고 인정돼야한대요. 이제 누가 경매 청구했어요? B. B가 경매 청구했죠? 그럼 B가 저당 설정할 당시는 설정 당시 동일 소유였죠? 그죠? 그럼 인정돼야 안 돼요, 법정상권? 지금 안 된다고 써놓고 물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무조건 안 돼요. 왜 그래요? 1순위, 저기 1순위. B보다 A가 먼저 돈 받아, A가 먼저. 그럼 A는 나대지에 돈 겁나게 빌려했죠? A부터 받으니까 무조건 인정 안 되고 철거해야 돼요, 무조건. 왜 그래요? 항상 1순위. 항상 무조건 경매 그런 말속이진 권리, 말속이진 권리. 이게 말속이진 권리죠?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 없었으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A가 먼저 돈 받아야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대로 하시면 된다고, 저대로. 무릎만 나와도, 저대로. 무릎만 나와도. 그러니까 생각하면 틀리니까 제가 생각을 다 해왔어요, 저렇게 세 줄로. 제가 생각 다 해왔으니까 제 생각대로 하시면 1주 만에 답이 나와요. 안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죠? 우린 시험 합격이 목표니까 제발 제 생각대로 좀 해주세요. 제발. 이제 시험 끝나시면 실무하실 때 이제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고. 합격하기 전까지는 흥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비 올라 그래서 오늘 자꾸 그런 얘기예요.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이 나왔어요. 공동저당. 근데 A가 경매를 실행했다. 경매. 그래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대요. 그럼 법정사고 인정돼야 한대요? 예? 저 서진 대로 하세요. 인정됩니다. 공동저당만 나왔지 신축이 안 나왔죠? 그럼 인정돼요. 그럼 여기서 경매는 셋 중에 하나 할 겁니다. 첫째, 토지만 경매했거나, 둘째, 건물만 했거나, 셋째, 둘 다 했거나. 아무튼 어찌 돼서 소유자가 달라지면 인정됩니다. 왜 그래요?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으니까 인정돼요. 자, 이번에는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다시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유로 건물이 철거됐어요. 건물이 철거돼서 나대지의 저당권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 저당권 소멸하겠죠? 건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딱 남았어요. 이 상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갑이 다시 신축했다. 근데 A가 돈 못 받자 A가 저당물 경매, 토지 경매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의리 경고 받았어요. 그럼 법정사고 인정돼야 한대요? 이때면 안 돼요. 이때는 설정 당시 동일 소유였더라도 공동저당하고 신축 축조 나오면 이때만 법정상권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의가 이거 딱 하나죠. 이것도 1998년까지 된다 그랬어요. 다 설정 당시 동일 소유였으니까. 근데 1998년에 50년 만에 판례가 바뀌어서 안 된다라고 바뀐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두 군데 저당 설정했죠. 돈 못 받으면 두 군데에서 배당받을 생각으로 돈 빌려줬어요. 근데 어떤 사유로 저당권이 하나로 줄었죠, 이게. 하나 줄었죠? 그러면 이 A를 보호하려면 담보 목적물이 두 개에서 하나로 줄었으니까 이 하나 남은 가치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여줘야 그나마 두 개에서 하나로 줄였으니까 A를 보호하겠죠? 그럼 토지 가격 높이는 거 딱 하나예요. 건물 없애는 거. 건물 없애야 이 가치가 높아지겠죠? 이때는 인정 안 되니까
우리 철거촌 가면 그때는 철거해야 됩니다. 라고 1998년에 판례결에 바뀌었어요. 그 뒤로 이제 모든 국가고시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원 신축 나왔을 때만 인정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된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사례를 통해서 1초 만에 답을 딱 찾으셔야 돼요. 그럼 자 99페이지 와보세요. 99페이지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의 밑줄 건물 없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나왔죠. 그럼 설정 당시 건물 없죠? 그럼 볼 필요 없어요. 제일 끝에 밑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고 2번의 밑줄 무효가 미등기 다 인정돼요. 3번도 건물 없는 토지가 관하여 저당권 설정 나왔죠? 그럼 나대이죠? 그럼 인정 안 돼요. 근데 읽어보면 다시 3번 건물 없는 토지가 관하여 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 건축에 동의하였더라도 그래도 인정 안 되죠? 아까 여기 이렇게 동의 얻었더라도 무조건 인정 안 돼요. 설정 당시 동의세 아니니까. 자 3번 하본을 보시면 이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그 지당의 건물이 건축 중 그럼 인정되죠? 제일 그때 성립한다. 5번 보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그랬죠. 다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그럼 인정되죠.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으니까. 다시 5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을 그 후 개축 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기상권 성립하며까지. 왜 성립돼요? 아까 5번 첫째 밑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정돼요. 무조건. 단 이런 겁니다. 단 이 건물이 처음에는 목조 건물이었어요. 목조라 쉽게 없어지니까 이때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물도 철근 건물이에요. 그래도 인정되죠? 단 A는 목조 건물이니까 법정기상권 15년짜리 예상하고 돈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구건물 기준, 목조 건물 기준으로 15년짜리 법정기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15년 후에 우리 철거촌 가면 그때는 철거해야 돼요. 15년짜리 구건물. 항상 이 상태 이대로 마지막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조니까 15년 구건물. 철근 기준이 아니에요. 목조 건물, 구건물. 그래서 밑에 밑줄 두 번째 줄 끝에 구건물 기준 돼 있죠? 목조 건물이 15년짜리입니다. 그 다음 6번은 밑줄 공동저당권 그 다음 건물 철거 신축 그러면 제일 끝에 성립 안 해요. 7번 잘 보세요. 7번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법무사에 나왔어요. 반면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치된 건물이 그대로 전소가죠. 그럼 인정돼요. 전소가니까 철거 안 됐죠? 다시 전소감에도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죠. 건물 등기부에 멸실이제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건물 등기부가 폐쇄된 후 토지에 관해서만 경멸처 진행되어 토지 건물 소유가 달라진 경우 법정기상권 성립한다 그랬죠? 왜 그래요? 철거 신축이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 반가로 2번 설정 당시 소유자 동일이죠. 동그라미 1번 법정기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동그라미 칩니다. 설정 당시의 동그라미 설정 당시에 토지와 저당권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하면 그 후 토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어도 법제에 성립하죠. 뭐든지 설정 당시 여기죠. 설정 당시 동일 소유면 그 후 소유자 이렇게 바뀌어도 법정기상권 인정됩니다. 뭐든지 설정 당시 동일 소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은 밑줄 함께 매수돼 있죠. 이건 좀 이따 볼 건데 함께 매수 이런 거 나오면 제일 끝에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이제 좀 이따 할 겁니다. 그 다음 반가로 3번은 저당권이 있어야 360일조죠. 반가로 4번은 여기서 경매는 의무경매예요. 담보권 경매. 강제경매는 관법지 쪽으로 가. 관법지. 그 다음 양가로 2번 법정기상권 내용은 이제 법정기상권이 성립되면 일반 저당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봤던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서 지료 2년 연체하면 법정기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존속기간도 30년, 15년, 5년 그대로 똑같이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관습법상 법정기상권을 볼게요.
자, 366조는 항상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그걸 보셨죠? 관법지는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였는가 봐야 돼요.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그러니까 시점이 처분 당시예요. 관법지는 이제 처분 당시입니다. 366은 1순위 설정 당시예요. 그럼 관습법상 법정사항권은 일단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가 되고, 그다음 관법지는 임의규정 성격이에요. 임의규정이라 우리끼리는 관법지 포기하자라고 관법지 배제 또는 포기 특약하면 이 특약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이 특약 없애야지 관법지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처분이란 법에 없는 것들이에요. 아까 여기 305조는 건물의 전세권, 이건 의무경매, 이건 가등기담보 설정, 이건 임목 등기한 것, 법에 없는 사유. 아까 매매는 법에 없죠? 이건 의무경매요. 강제경매 법에 없어요. 그럼 법에 없는 사유입니다. 그럼 매매는 법에 없죠. 저기 네 군데. 증여도 법에 없어요. 강제경매 법에 없습니다. 366은 의무경매예요. 뭐 공유물 분할, 뭐 대물변제 기타 등등 엄청 많아요. 근데 환매나 환지 X 그랬죠? 이건 두 개는 따라 외우셔야 돼요. 환지나 환매 나오면 무조건 법지 X. 그럼 자, 이제 이런 사유입니다. 그럼 제가 매매로 예를 들어오면,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제일 처음에 이러겠죠? 이 시간 제일 처음에.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이 건물 매매만 했다. 건물 매매. 근데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져서 갑이 철거 청구했어요. 그러더라도, 자, 매매는 법에 없죠? 보세요.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에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면 이 건물에서 관법지 생기니까 철거 청구 못합니다. 이게 증여도 마찬가지. 증여 당시 동일인 소유에다가 증여로 소유자 바뀌었죠. 관법지 생깁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합과 을이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토지 매매만 했다. 토지 매매. 을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갑 건물 있죠. 매매도 법이 없으니까 매매.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에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이 건물에서 관법지가 생기니까 을은 철거 청구 못하게 합니다. 다음, 여기서는 이제 갑, 을이 토지 매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대요. 갑, 을이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그럼 갑, 내 아까운 건물 철거하고 토지 팔기로 했죠. 그럼 갑 토지 가격 올려요? 낮춰요? 당연히 올렸겠죠. 그럼 돈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철거해야 돼. 이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때는 관법지 인정 안 해줍니다. 관법지 인정되면 청구 못하니까. 또 이번에는 갑과 을이 토지 매매하면서 이 건물을 위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토지 또는 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이 건물은 철거 당할 수가 없죠. 사용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때는 철거해야 되니까 인정해서 안 되고, 이때는 철거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관법지 배제 특약, 배제 특약 있으면 인정 안 돼요. 이런 특약 없을 때만 관법지가 성립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제 특약까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매 현진 X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럼 자, 책을 보시면 이제 100페이지 3번 관법지 양괄호 1번 의인을 읽어보세요. 가로 2번 성립 요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은 밑줄, 미등기 무가 다 마찬가지 인정돼요. 동그라미 2번의 밑줄, 처분될 당시죠? 오른쪽 페이지. 처분될 당시에 토지 재산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원시적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 필요 없습니다. 다음 3번이 약간 어려운 판례입니다. 네, 동그라미 3번은
갑과 을이 토지 매매에서요. 우리 돈을 다 묻혀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안 해줬습니다.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토지? 갑이 소유자죠? 근데 우리 아직 매매만 했죠? 그러고 나서 우리 건물 지었어요. 어차피 내가 소유권 취득할 토지니까. 근데 우리 끝까지 돈 안 주니까 갑이 토지를 해제했다. 해제했어요. 그러면서 건물 철거해 그랬죠? 그럼 건법지 발생할까요? 토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갑 소유였죠? 건물은 을 소유죠? 동일인 소유인 적 없죠? 그러니까 건법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법지는 법정상으로 동일인 소유에다가 소유자 바뀌어야 돼요. 동일인 소유. 이건 애초부터 갑 소유예요. 을 소유죠? 동일인 소유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건법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을은 건물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죠? 이 판례요. 그래서 그 3번을 보시면 동그란 3번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 못했죠. 매도인 승낙받아 건물 신축한 후 매매계약 토지죠. 토지 매매계약 해지된 경우 매수인은 그 건물을 위한 관법지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을은 철거당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봐보세요. 토지 매매하고 우리 건물 지었죠? 그 다음 우리 평에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평이 등기하면 건물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우리 끝까지 매매 잔금을 안 주니까 갑이 이제 이것을 해제, 토지 매매를 해제했다. 해제했어요. 그래서 건물 철거해 그랬죠? 그럼 지금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평. 그럼 평은 해제가 3자로 보호되어야 한대요. 해제했으니까 해제가 3자로 보호되면 철거 안 해도 되고, 해제 3자로 보호 안 되면 그럼 철거해야겠죠. 해제가 3자로 보호되어야 한대요. 보호 안 됩니다. 보호 안 돼요. 보호되면 우리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래서요. 병이 보호돼서 철거 안 나가면 나대지 무조건 매매해요. 계약금만 주고. 건물 짓고 팔면 돈 안 줘도 해제하더라도 철거 안 돼요. 보호된다면. 그럼 내 친구하고 짜고 건물 먹어버리겠죠. 그런 걸 법에서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해제 3자로 보호 안 되니까 철거해야 돼요. 그리고 관법지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계약법을 하고 왔어요. 계약법에서 했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약법을 먼저 하고 온 이유가 있어요. 어디서 했냐면 143페이지 143 와보세요. 하단에 동그라미 2번 보호되지 않는 제3자의 디귿 있죠. 디귿. 동그라미 디귿 있습니까? 제일 밑에 동그라미 디귿. 거기서 한 겁니다. 보호 안 된다라고. 왜 그래요? 토지 매매를 해제했고 병은 건물 매수인이죠. 아무 상관없죠? 보호 안 됩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와보세요. 기억 모드도 괜찮아요. 오늘 다시 복사하시면 되니까 써놓으시고. 기억 모드 돼요. 기억 모드 다 합격했어요. 작년 이맘때 기억 모드 하면 다 합격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시험 날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래서 101페이지 다시 그 동그란 3번에 페이지 써놓고 같이 보시면 되겠죠? 진짜 기억 모드 돼요. 이제 앞으로 이 기억하면 되니까. 왜 기억 모드 하지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이제 판가로 2번 101페이지입니다. 토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달라져야겠죠? 동그란 1번 매매 이외에 뭐 증여, 대물변제, 강제경매, 공매 등이에요. 동그란 2번 동일인에게 토지 건물 소유권 계속이 자 원인 무효 동그라미 원인 무효 해보세요. 동그라미. 그럼 보호할 필요 없죠? 자 갑에게 소유권 등기가 왔는데 사실 이 등기가 무효래요. 그래서 원래 을에게 소유권이 회복됐다. 을에게 소유권이 회복됐어요. 그럼 지금 동일인 소유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동일인이다가 소유권 바뀐 경우 아니에요. 애초부터 동일인 소유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상 발생 안 해요. 다시 동그란 2번을 보세요.
동일인에게 토지 건물 소유권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원인 무효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 소유가 달라진 경우 이게 달라졌죠? 말소가 달라져요. 맨 처음부터 동일 소유 아닙니다. 권법지 발생 안 해요.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애들은. 그 다음 3번은 밑줄 환매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생기지 않는다. 4번 환지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성립 않는다. 동그란 5번에 밑줄 환깨매도 돼 있죠? 그럼 제일 끝에 없다, 없다. 일단 반가로 3번을 먼저 할게요. 반가로 3번에 동그란 1번 밑줄 이렇게 건물 철거합의했죠? 그럼 성립 안 해요. 동그란 2번에 밑줄 대지 임대차 했죠? 그럼 법지 포기한 걸 인정 안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다시 이제 동그란 5번을 볼게요. 5번. 동그라미 5번. 함께 매도, 함께 매도. 왼쪽 100페이지. 100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함께 매수 나왔죠? 이걸 같이 함께 볼게요. 함께. 함께니까 함께 보는 겁니다. 이제 같이 칠판을 보시고 이해하시고 이제 오셔야 돼 이건. 자, 갑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 토지는 등기가 돼 있고 건물은 미등기입니다. 둘 다 등기돼 있으면 그건 법정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는 미등기가 돼요. 여기서 갑이 우리에게 토지 건물을 함께 매도했다. 토지 건물을 함께 매도. 그럼 함께 매도를 함께 양도 같은 말입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시면 너는 을 입장에서는 토지 건물을 함께 매수했죠? 함께 양수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죠? 토지 건물을 함께 샀다 이 말이죠. 일괄매매. 또는 한 사람이 매도. 토지 건물을 한 사람이 매도 같은 말이다. 다 같이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토지는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은 미등기라 우리 여기 등기 안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토지의 강제경매 일반 채권자가 강제경매했어요. 그래서 병이 경락받았다. 경락인. 그럼 이 건물에 관법지 생길 것인가? 강제경매니까 관법지. 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자산권. 왜 그래요? 관법지는 처분 당시 동일소유입니까? 법률행위니까 여기는 을소유, 여기는 을소유 아니죠. 그러니까 처분 당시 소유자가 달라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요. 그러면 여기 가기 전에 이때 이미 관법지 발생했대요. 여기 넘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갑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죠? 둘 다 갑소유예요. 갑소유. 그러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달라졌죠. 이건 을소유, 이건 을소유 아니니까. 그러죠? 그래서 발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발생 안 해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갑과 을만이 있죠? 갑 돈 다 받았죠? 갑을 위해서 인정할 필요 없죠? 갑 돈 다 받았으니까 갑은 건물 사용 안 해요 이제. 그리고 내가 나한테 건물 철거 청구합니까? 안 하죠? 갑을 위해서든 을을 위해서든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관법지 절대 발생 안 합니다. 여기도 안 하고 여기도 발생 안 해요. 이해 되셨죠? 발생 안 해요 관법지. 그 다음 다시 토지 건물 한꺼번에 팔았죠? 그래서 우리 등기했고 건물은 우리 미등기입니다. 근데 토지의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토지의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토지경매. 그럼 366조 문제죠? 병에 견학받았다. 건물 일단은 366조 법정이상권 발생할 것인가? 발생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설정 당시 동일소유 아니니까. 그러죠? 설정 당시 소유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발생 안 합니다. 결국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법지 X, 관법지든 366 무조건 X예요. 거기다가 아까 이게 환지 환매까지 집어넣으면 무조건 법지 X.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면 중간에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제일 끝에 무조건 법지 X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 이제 외우시면 돼요. 공통점이 뭐였어요? 다 앞에 휴자가 있어요. 휴. 그러면 휴자 나면 그냥 휴 나면 그냥 법지 X 하시면 돼요.
법제 X 희음만 보시면 법제 X 다 앞에 희자니까 이렇게 함께 환지 이런 것들. 그래서 100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함께매에서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없다 하시면 되고 101페이지도 중간쯤에 동그라미 5번 아까 보셨죠? 함께매도 나면 제일 끝에 없다 하시면 돼요. 다음 제일 밑에 반가로 4번 등기 있습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하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밑줄 등기 없이도 지당권 주장할 수 있죠? 등기 없이도. 단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돼요. 근데 최초로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그걸 신법 기피 혼나 여기 있잖아요. 신법 기피 혼나. 여기 가보시고 이제 양가로 3번 공유가 나오죠? 여기부터 10분 쉬가시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권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